안녕하십니까, 불스입니다. 자, 오늘 HTML, CSS 10번째 시간 CSS 속성 첫 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CSS 지난 시간까지 CSS 선택자에 대해서 무수히 많은 선택자 같지만 따지고 보면 몇 개 안 되는 그 선택자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ID, 클래스 선택자, 다음에 태그 선택자, 뭐 자선 선택자, 동의 선택자, 후선 선택자, 링크 선택자, 부정 선택자 등등 해서 선택자를 알아봤죠. 그렇게 해서 정확하게 선택자가 중요한 이유는 정확하게 내가 HTML 문서에 있는 태그를 또는 속성을 선택할 수 있어야지 그 선택되어진 태그나 속성에 내가 속성을 부여하고 수정하고 변경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선택자가 중요한 거고요. 자, 이제 오늘서부터 알아볼 거는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선택을 하고 나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속성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속성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으로 CSS에서 사용하는 단위가 있어요. 퍼센테이지, EM 단위, 픽셀 이런 단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URL 함수라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 비저빌리티 속성, 다음에 어퍼시티 속성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우선 CSS3에서 단위가 무엇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CSS3에서 자주 사용되는 단위들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쭉 보면 컨텐츠가 있고 P태그, 후선 선택자죠. 그래서 컨텐츠2의 P태그에 여기 보면 구조 선택자네요. nth child 첫 번째 녀석, P태그의 첫 번째 녀석, 두 번째 녀석, 세 번째 녀석, 네 번째 녀석을 선택하고 P태그의 후선 선택자로 스팬 태그를 또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폰트 사이즈, 폰트의 크기겠죠. 폰트의 크기를 1.6 EM을 줬는데, 자, 이건 뭐냐면 P태그가 갖고 있는 우리가 단위는 CSS3에서 단위는 픽셀과 다음에 퍼센테이지와 EM 요 정도 여러분이 사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픽셀은 말 그대로 1픽셀에서 시작해서 2픽셀, 3픽셀, 4픽셀 그 얘기고요. 퍼센테이지는 100%가 기본 사이즈고요. 100%보다 작으면 축소, 100%보다 크면 어떻게 확대입니다. 자, EM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위가 조금 생소할 겁니다. EM은 뭐냐면 1.0 EM이 기본 디폴트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떠한 문서에 P태그를 쓰고 있어요. P태그를 써서 어떠한 글을 쭉 이렇게 정보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때 P태그의 폰트 사이즈를 내가 지정하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16픽셀 정도의 크기를 갖고 있습니다. 브라우저마다 약간 차이는 있는데 대략 이렇고요. 이때 이거를 EM으로 환산을 하면 얘가 1.0 EM이에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그 사이즈, 폰트 사이즈가 1.0인데 1.1이면 어떻게 돼요? 약간 커지는 거고 2면 어떻게 된다? 2배로 커지는 거예요. 0.5면 어떻게? 반으로 줄어든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1.6이니까 1.6배 커진 거고 1.4배, 1.2배, 1.0이면 똑같이 원래 기본 사이즈하고 똑같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6일 때 여기가 1.6일 때 사이즈예요. 다음에 1.4일 때 1.2일 때 여기가 기본 디폴트 1.0일 때 사이즈입니다. 자, 예제를 한번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강 10-1 이거죠. 자, 여기서 브라우저를 통해서 보도록 하면 자, 요런 내용입니다. 자, 만약에 스타일 시트가 없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다 날려볼게요. 자, 이렇게 없다. 그래서 새로 고침해보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기본적인 사이즈로 다 나옵니다. 자, 근데 스타일 시트가 적용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된다는 거죠. 자, 먼저 HTML 구조를 먼저 살펴볼게요. 자, 랩 태그로 감싸져 있고요. 랩 태그 안에 컨텐츠 1과 컨텐츠 2의 큰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각 컨텐츠 1에는 문단 태그, P 태그로 이렇게 계속해서 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컨텐츠 1서부터 먼저 볼게요. 컨텐츠 1을 보니까
랩 태그의 컨텐츠 1의 p 태그 중에서 짝수인 녀석들의 백그라운드 컬러는 FFFFDF래요. 그래서 여기 노란색 바탕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구조 선택자의 배수를 이용한 거죠. n이 0서부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0이겠죠. 없죠. 그리고 1 들어가면 2, 두 번째. 그 다음에 2가 들어가면 네 번째. 이런 식으로 해서 선택해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컨텐츠 2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고 있고요. 자, 컨텐츠 1과 컨텐츠 2의 속성은 위드가 600이래요. 다음에 마진 오토형, 가운데 정렬을 하고 있네요. 다음에 보더 1픽셀 주고 있고요. 컬러는 텍스트의 컬러 3333 주고 있고요. 진한 회색일 겁니다. 다 폰트 웨이트는 볼드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지금 다 볼드체로 변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컨텐츠 1의 p 태그의 첫 번째 녀석은 폰트 사이즈가 100%래요. 퍼센테이지를 지정하면 아까 그랬죠. 100%면 기본 원래 자기가 갖고 있는 사이즈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사이즈가 별로 변동이 없어요. 자, 두 번째 녀석은 120%래요. 그래서 120% 적용돼 있고요. 다음에 세 번째 녀석은 140%, 좀 더 커졌고요. 다음에 160%면 조금 더 커져 있는 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에 컨텐츠의 스팬 태그, p 태그에 스팬 태그가 있대요. 어느 부분일까요? 자, p 태그에 그 다음에 그 밑에 후손 태그 중에 스팬 태그, 날짜네요. 날짜 부분. 날짜 부분은 어디 갔죠? 날짜 부분은 디스플레이 먼저 블럭이래요. 블럭이면 이 뒤에 따라붙지 않고 어떻게 한 단계 내려오겠죠. 블럭으로. 라인이면 뒤에 따라붙는데 원래 스팬이 구조가 라인 구조예요. 그래서 뒤에 따라붙는데 그거를 블럭을 지정함으로써 개행해서 밑으로 내려오게 만들었고요. 다음에 컬러를 줬고 폰트 사이즈를 50% 줄였어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거에 반으로 줄여버린 거죠. 그래서 기본적인 값에서 다 반으로 줄였기 때문에 이렇게 조그맣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컨텐츠 1에 대한 내용을 다 만들어줬고요. 컨텐츠 2는 EM을 적용했어요. 1.0이 기본 사이즈라고 그랬죠. 그래서 1.6이면 1.6배, 1.4배, 1.2배, 1.0이면 그대로겠죠. 그래서 보시면 점점 큰 거에서 작은 곳으로 내려오다가 결국은 동일한 1.0EM이니까 동일한 사이즈로 표시가 될 수가 있고요. 자, 컨텐츠 2의 P의 후손 태그, 스팬 태그를 보니까 이것도 블록을 지정해 줬네요. 다음에 폰트 웨이트는 노멀이래요. 즉 볼드체 주지 않고요. 폰트 사이즈 16픽셀 주고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씩 따져보면 별로 이해하는데 그렇게 큰 어려움은 없을 겁니다. 자, 그래서 CSS 사용하는 단위 픽셀과 EM과 퍼센테이지 정리를 잘 해두시는데 픽셀은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고요. 퍼센테이지는 100%를 기준으로 100% 밑으로 내려가면 축소, 100% 위로 올라가면 확대. EM은 1.0이 기준입니다. 1.0에서 올라가면 확대, 내려가면 축소. 그래서 2.0이면 어떻게? 2배 커지는 거예요. 사이즈가 어떤 크기인지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사이즈에서 2배 커지는 겁니다. 퍼센테이지도 마찬가지겠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속성이 있는데 URL 속성은 뭐냐면 함수입니다. 함수.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을 줄 수가 있어요. 자, 요거 보면 요 이렇게 큰 사각형 안에 지금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속성은 이렇게 줄 수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이미지 경로, 백그라운드 이미지니까 이미지 경로가 들어가겠죠. 그걸 우리가 URL 함수로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건 로컬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원격지에 있는 값을 넣어줘도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코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코드를 보면 미리 보기를 해보면 이렇게 표시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원격지에 있는 거를 계속 가져오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고요. 서버의 속도, 네트워크 환경에 따라서 적당히 속도가 좌우됩니다. 자, 일단 코드 HTML 코드를 살펴볼게요. 자, 랩 태그로 div 태그 나오고요. 다음에 div 태그 또 있는데 거기에는 컨텐츠가 있대요. 해당 이미지는 저작권 보호를 받습니다. 써 있고요. 자, 스타일 시트 하나씩 볼까요? 자, 랩 태그는 위드가 800, 그 다음에 마진 0의 오토. 가운데 정렬이네요. 요거죠. 밖에 외곽 사각형. 다음에 높이는 500픽셀이고요. 보도는 1픽셀의 솔리드에 회색을 주고 있습니다. 브라우저가 커져도 가운데 정렬이 되고 있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자, 그 다음에 컨텐츠는 랩이 감싸고 있는데요. 안쪽에 있는 거죠. 이 컨텐츠는 위드가 80%래요. 이 80%, 100% 기준이 어디냐면 바깥쪽으로 나를 감싸고 있는 랩이죠. 여기서는 랩의 사이즈에서 80%, 여기서 10%, 여기서 10% 들어오겠죠. 그 사이즈를 말하는 겁니다. 자, 높이는 100%다 쓴대요. 100%다 쓰니까 꽉 차겠고요. 그 다음에 마진 0 오토입니다. 자,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나오겠죠.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에다가 내가 무엇인가를 주고 싶어요. 그럴 때 사용하는 속성입니다. 자, 근데 여기다가 URL 함수를 쓸 수 있고요. 여기다가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치고 그 안에다가 이미지의 경로, 로컬이면 로컬 이미지의 경로, 원격지면 원격지에 있는 이미지의 경로를 기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폰트 사이즈는 EM 2배 크게 했고요. 컬러는 폰트의 컬러는 화이트고 폰트의 두께는 볼드체고 텍스트 얼라인은 센터 가운데 정렬이죠. 그래서 가운데 정렬 시켰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고 나서 결과물 보니까 이렇게 결과물, 이런 결과물.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여기 해당 감싸고 있는 div 태그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요.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 이미지가 실제로는 굉장히 커요. 이 이미지가 어떤 거냐면 실제로 요거 긁어와서 한번 요 브라우저에서 어떤 이미지인지 볼게요. 보시면 굉장히 큰 이미지죠. 하지만 지금 내가 쓰고 사용하고 있는 사각형이 요만큼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미지가 전부 다 안 보이고 일부만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점은 좌측 상단, 여기서부터 0,0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쭉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장표로 돌아올게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의 URL 속성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 굉장히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중요한 그 속성입니다. 화면에 어떻게 보이는지를 설정하는 속성입니다. 다양한 속성각이 있지만 주로 몇 가지만 많이 사용됩니다. 써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속성의 다음 속성 값은 매우 중요합니다. 블럭이 있고 인라인이 있고 인라인 블럭이 있어요.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HTML 태그는 div 태그도 있고 p 태그도 있고 스팬 태그도 있고 뭐 li 태그도 있고 h1 태그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크게 두 분류로 나눠져요. 블럭 속성의 태그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div가 그렇습니다. 블럭이란 건 우리 레고 블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태그, 내가 개행 태그 같은 거를 안 써도 div 태그가 하나 들어가고 그 다음에 div 태그가 또 들어가면 자동으로 이렇게 블럭처럼 쌓아 나가는 거예요. 이런 속성. p 태그도 마찬가지로 블럭 태그입니다. 그리고 리스트의 li 태그도. 자, 이건 다 블럭이고요. C겠죠, C. 예. 자, 다음에 인라인은 뭐냐면 옆으로 계속해서 옆으로 붙여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죠? 대표적인 게 스팬 태그라든가 이런 거 옆으로 붙여나갑니다. 계속 내가 별도의 p 태그나 br 태그로 개행을 해주지 않으면 계속해서 코딩이 밑으로 코딩이 됐다 하더라도 옆으로 계속해서 붙여나가는 거 인라인입니다. 자, 인라인 블럭은 뭐냐면 블럭에 갖고 있는 속성이 있어요. 그 속성을 가지고 옆으로 붙여나가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어떠한 이렇게 태그가 있어요. 태그가 있는데 그것이 블럭이면 이렇게 어떻게 순차적으로 타이핑 되어 있는 순차적으로 이렇게 블럭 쌓듯이 층층의 구조를 가질 수가 있고요. 자, 인라인이면 옆으로 이렇게 붙여나가는 거예요. 옆으로. 그죠? 자, 다음에 여기 보면 인라인 블럭이 있어요. 자, 블럭과 인라인의 차이가 인라인은 옆으로 붙여나간다고 그랬고요. 다음에 블럭은 층층이 쌓아 나간다고 그랬죠. 자, 다른 차이점은 뭐냐면 블럭 같은 경우에는 요런 높이 값이 있어요. 근데 인라인 같은 경우는 높이가 없어요. 그냥 최소값만 같습니다. 자, 근데 인라인 블럭은 뭐냐면 인라인의 속성과 블럭의 속성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즉 옆으로 이렇게 정렬이 되기도 하지만 어떻게? 블럭이 갖고 있는 이 높이의 속성도 갖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라인 블럭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요소에다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요소들은 블럭의 요소를 갖고 있고 어떠한 요소들은 인라인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거를 적절히 CSS를 통해서 블럭 형태를 인라인으로 바꿀 수도 있고요. 인라인 형태를 인라인 블럭으로 바꿀 수도 있고 속성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파악하기는 좀 어렵고요. 자꾸 써보고 경험에 의해서 많은 경험에 의해서 익혀 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10-3인가요? 네, 10-3을 오픈해 보면 자 브라우저에서 일단 보겠습니다. 자 브라우저에서 보면 이런 구조예요. 자 어떻게 이런 구조가 나오는지 봅니다. 자 div 태그로 계속해서 div에서 계속 9개의 div가 나왔어요. 자 div는 기본적으로 블럭 속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어떻게? 기본적으로 쭉 내려오겠죠. 만약에 스타일시트가 없다 그러면 스타일시트가 이렇게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기본적으로 이렇게 생겼을 겁니다.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죠. 블럭 형태로. 자 근데 CSS 스타일 속성을 주어져서 이렇게 언제는 블록이고 언제는 인라인 또 언제는 인라인 블록으로 지정한 겁니다. 자 먼저 nth 구조 선택자를 선택했습니다. 바디에 div의 첫 번째 있는 녀석 얘는 자 위드가 100% 높이가 100% 백그라운드 컬러는 레드 글자는 하얀색 폰트 웨이트 볼드의 텍스트 얼라인 센터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얘예요. 그죠? 뭐 그냥 우리가 여태까지 했던 내용입니다. 블록 형태 그대로 들어가고요. 자 다음에 두 번째 div의 두 번째 녀석입니다. 두 번째 녀석은 100에 100에 백그라운드 컬러 뭐 별거 없네요. 그래서 연두색의 컨텐츠 2번 두 번째 블록을 만들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세 번째, 네 번째 별 다른 거 없어요. 백그라운드 컬러만 다를 뿐이지 뭐 별 다른 건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얘죠. 얘는 기본적으로 블럭 속성을 인라인으로 바꿨어요. 인라인으로 바꾸고 나니까 높이를 100픽셀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높이 속성이 적용이 안 됩니다. 이게 인라인 속성의 특징이에요. 인라인 속성은 높이를 줘도 높이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되시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진 속성도 마찬가지예요. 마진도 상하 좌우 다 10픽셀씩 들어갔죠. 그죠? 자 인라인 속성에서는 마진이 상하는 의미가 없어요. 적용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위 아래 10픽셀 다 안 적용됐죠. 하지만 좌우로는 10픽셀씩 들어가요. 10픽셀 여기 들어간 거 보이시죠? 이쪽도 10픽셀의 공백이 생겼죠. 여백이 생겼죠. 그래서 인라인 속성의 특징 상하의 여백은 주어지지 않는다. 높이도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어떻게? 여백 좌우만 속성 값이 적용되지 상하는 적용되지 않는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섯 번째 볼게요. 여섯 번째 보니까 가로 세로 100픽셀을 줬어요. 근데 이것도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줬습니다. 그리고 얘는 여백을 안 줬죠. 여백을 안 줬기 때문에 이렇게 되고요. 다음에 7번입니다. 7번에는 100픽셀 백그라운드 다 줬는데 이번엔 디스플레이 속성이 뭘 줬어요? 논을 줬죠. 자 위쪽에서는 인라인을 줘갖고 블럭을 인라인으로 바꾸는 걸 해봤는데 이번에는 논을 줬어요. 논을 주면 아예 화면에서 사라져 버려요. 공간까지 사라지기 때문에 아예 화면에서 날아가 버린 결과가 납니다. 그래서 컨텐츠 7은 아예 안 보이게 되겠죠. 안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 이 컨텐츠 7이 갖고 있던 태그가 갖고 있던 공간마저도 날려버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디스플레이 논입니다. 어디에 많이 응용되냐면 여러분들이 사이트를 돌아다보면 어떤 메뉴가 어느 상황에서는 보이고 어느 상황에는 안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메뉴들을 가리거나 보이게 할 때 어떠한 특정 태그, 특정 요소를 보이게 하거나 안 보이게 할 때 디스플레이 논을 이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아이에는 여덟 번째 녀석한테는 가로 세로 100 그래서 디스플레이 인라인을 줬네요. 자, 이게 인라인이에요. 인라인. 아까 5번하고 똑같죠. 인라인 줬고요. 자,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녀석에는 인라인 블록을 줬어요. 자, 인라인의 속성이니까 옆으로 붙어요. 옆으로 붙었죠. 하지만 블록의 속성을 줬기 때문에 이제는 높이 값도 적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인라인의 속성과 블럭의 속성을 짬뽕해 놓은 인라인 블럭입니다. 자, 그래서 크게 속성, 블록 속성, 그 다음에 인라인 속성, 그 다음에 인라인 블록 속성
다음에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화면상에서 아예 공간마저도 빼버리는 어떤 거 디스플레이 논이라는 속성까지 여러분이 잘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저빌리티 속성이 있는데 딱 용어만 봐도 뭔지 아시겠죠? 화면상에 보일 것이냐 말 것인가를 결정을 합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디스플레이 속성의 논 속성과 비교하여 이해합니다. 자, 우리가 여기 위에서 알아볼 때 7번 컨텐츠가 안 보이는 건 디스플레이 속성의 속성값을 논으로 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비저빌리티도 화면에 보이고 안 보이게 할 수가 있는데 비저빌리티에 히든을 주면 화면상에 안 보여요. 근데 디스플레이와 차이점이 있습니다. 아까 디스플레이는 제가 화면상에 안 보이는 것 뿐만 아니라 원래 태그 요소가 갖고 있던 자리값도 다 날아가 버린다고 그랬죠. 그래서 아예 없어져 버렸죠. 자, 하지만 비저빌리티에서 히든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미지 태그만 안 보일 뿐이지 그 자리는 그대로 보존이 돼요. 이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와 비저빌리티의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태그를 한번 예제를 한번 볼까요? 10-4를 딱 꺼내서 보면 자,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브라우저를 통해서 딱 보면 자, 이런 구조입니다. 자, 구조는 별거 없을 것 같아요. div 큰 덩어리가 두 개가 보이네요. 두 개가 보이고 첫 번째 요소는 디스플레이 논, 밑에 거는 디스플레이 비저빌리티 히든이라고 아이디가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블럭 타입의 div 3개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 먼저 디스플레이 논이 뭐냐면 첫 번째 큰 녀석 얘죠. 디스플레이 논의 div의 구조 선택자 첫 번째 녀석입니다. 얘죠, 얘. 얘는 가로 세로가 100픽셀이고요. 백그라운드 컬러가 레드고요. 폰트 컬러는 화이트, 폰트 웨이트 볼드체고요. 텍스트 어라인 센터된대요. 뭐 별 특별한 거 없네요. 블록 요소 기본적으로 디폴트로 블록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굳이 블록 주지 않아도 되겠고요. 자, 두 번째 녀석이네요. 구조 선택자 두 번째 얘죠. 아니네요. 두 번째 얘인데 아마도 디스플레이가 논이 되어 있나 봅니다. 그죠? 여기 되어 있죠. 그래서 화면상에서 자리까지 아예 빼버린 화면상에서 아예 날려버리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가로 세로 100픽셀을 줬고요. 다음에 얘 별거 없네요. 그죠? 폰트 웨이트, 텍스트 얼라인 좋았고 센터 얘죠. 파란색. 자, 여기까지가 디스플레이 논이 갖고 있는 div의 구조 선택자들을 선택해서 하나씩 태그 요소들을 알아본 거고요. 자, 비저빌리티 히든 div의 첫 번째 구조, 두 번째 구조, 세 번째 구조에 해당되는 div들을 살펴봅니다. 자, 첫 번째를 보면 배경색이 빨간색에 가로 세로 100픽셀 컬러 뭐 이렇게 되어 있고 폰트 웨이트 텍스트 얼라인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왔고요. 자, 두 번째 녀석입니다. 두 번째 녀석 비저빌리티가 히든으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안 보이게 되죠. 그죠? 안 보이지만 비저빌리티 히든은 디스플레이의 논과 달리 자리는 보존을 한다 라고 여러분이 암기를 외우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별다른 거 없이 그대로 그냥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비저빌리티 히든 화면상에서 안 보이는데 자리는 보존한다는 거 디스플레이 논과 연계해서 차이점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퍼이스는 투명도 효과죠. 그래서 투명도를 조정하는 속성입니다. 여기 보시면 UL 리스트 태그죠. 그래서 LI인데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으로 줬어요. 자, li 태그는 기본적으로 블록 태그이기 때문에 밑으로 내려가겠죠. 이 세 개가 밑으로 다 정렬이 됐어야 되는데 얘를 갖다가 인라인 블록을 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옆으로 붙어요. 옆으로 붙지만 인라인은 아니고 인라인 블록이죠. 그죠? 그래서 원래 얘가 갖고 있던 그 높이와 위드 값과 하이트 값 전부 다 적용이 됐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코드 뭐 굳이 예제를 안 봐도 되겠네요. 여기 코드가 다 있으니까 코드 갖고 리뷰를 할게요. 자, ULLI가 있는데 ULLI에다가 디스플레이를 전부 다 모든 LI에 디스플레이를 인라인 블록을 줬습니다. 그리고 가로가 200, 세로 100 다 줬고요. 이렇게 가로 200, 세로 100 줬고 텍스트 얼라인 센터에 가로 정렬, 가운데 정렬 됐고요. 다음에 백그라운드는 DDDD 회색으로 줬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LI에 NTH 차일드 두 번째 녀석 누구예요? 얘죠, 얘. 예. 이 녀석의 백그라운드 컬러 DDD인데 어퍼이스트 0.7 어퍼이스트 값은 1이 기본값이에요.
얘가 불투명한 거, 완전 불투명한 건데 얘 0서부터 1.0까지 이렇게 수치를 줄 수가 있어요. 0.5면 반투명한 거겠죠. 그래서 0.7이고 얘는 0.4죠. 세 번째 요소는 0.4죠. 그래서 0.4가 더 많이 투명하게 된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그래서 예제를 한번 오픈해 볼게요. 딱 꺼내서 보니까 이렇게 된 거죠. 만약에 이게 0.1이에요. 이거 미리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됐죠. 만약에 이게 0.1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거의 안 보이게 됐죠. 살짝만 보이겠죠. 0도 한번 해볼까요? 비저빌리티의 히든과 동일하게 표시되는 거 확인 가능할 겁니다. 자, 이렇게. 자, 사실 근데 여기서 어퍼시티 속성보다는 더 중요한 거는 뭐예요?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록을 통해서 인라인 블록이 없어요. 만약에 이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리스트 구조니까 밑으로 떨어지겠죠. 그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인라인 옆으로 쭉 나타내기 위해서 인라인 블록을 줘서 옆으로 나열된 겁니다. 주로 어디 많이 쓰이겠어요? 메뉴를 구성할 때 많이 쓰이겠죠. 메뉴가 옆으로 되는 메뉴. 수직 메뉴면 상관이 없는데 수평 메뉴일 때는 이렇게 인라인 블록을 통해서 우리가 메뉴를 옆으로 나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요렇게 마진 조금씩 남는 거 이왕 나온 거 이거까지 한번 해볼까요? 자, 우리 예전에 에스타리크 전체 선택자라고 했죠. 여기다가 뭐 어떻게 했어요? 마진 0 패딩 어떻게 0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마진과 패딩 없으니까 브라우저에 딱 붙어서 홈페이지가 제작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거 한 번씩 여러분이 다 직접 계속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웠던 것을 계속해서 써보면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그렇게 해야지 내 손에 코드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만의 지식, 노하우가 생겨날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지금 강의니까 하나씩 제가 선택자가 됐건 HTML 태그가 됐건 그 선택자 다음에 나오는 속성이 됐건 하나씩 예제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이렇게 보면 굉장히 쉬워요. 그죠? 어퍼시스트 이게 뭐가 어렵고 인라인 블랙 이거 이해하는데 뭐가 어렵겠어요? 별로 어렵지 않은데 복합적으로 그죠? 여기다가 구조 선택자, 자선 선택자, 호선 선택자 또 인라인 블록만 있는 게 아니죠. 비저빌리티라는 속성, 마진 0 오토 주는 거, 가운데 정렬시키는 거 그런 것들이 짬뽕해서 복합적으로 여기에 무수히 많은 속성과 선택자가 들어가다 보면 그때부터 우리가 흔한 말로 멘붕에 오는 거죠. 그래서 점점점 어려워질 수가 있어요. 그걸 극복하는 방법은 지금까지 배웠던 방법을 이렇게 달락달락 그죠? 달락달락 지어서 예제를 할 게 아니라 우리가 기존에 배웠던 요소들을 다 같이 적용해서 정말 예제 하나를 하더라도 홈페이지 하나를 만드는 것처럼 전체적인 구조를 만들면서 뼈대를 만들면서 예제를 하시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자기만의 노하우가 생기면 생길수록 그 구조를 잡아나가는데 남들보다 더 빨리 구조를 잡아나갈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속성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단위 CSS에서 사용하는 단위 픽셀과 퍼센티지와 EM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다음에 URL 함수, 백그라운드 이미지에 사용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 속성도 같이 참고적으로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속성, 블럭과 그 다음에 다음에 인라인 블록 전부 다 알아두시고요. 비저빌리티는 디스플레이의 속성과 같이 연계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어퍼시티는 투명도 효과라고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들이 2학이면 예제를 할 때 완벽한 홈페이지 어느 정도 갖춰진 홈페이지 속에서 이런 요소들을 속성들을 하나씩 적용시키면서 자기만의 노하우를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CSS 속성에 대한 내용,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